오늘은 절망적인 상황을 극적으로 극복해낸 한 프랑스 셰프의 감동적인 사연을 들고 왔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베롱 르페브라고 해요. 저는 파리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어요. 수년 동안 저는 파리의 번화한 지역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준비한 음식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모든 요리는 정성과 열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면서 상상도 못한 문제들을 겪게 되었어요. 매출은 줄어들고 한때 주방을 웃음과 에너지로 가득 채웠던 직원들도 이제는 걱정하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실망한 고객 한 분, 실패한 요리 한 접시마다 무거운 짐을 느꼈어요. 예전 제 레스토랑이 생기로 가득 차 있었던 시절이 생각나요. 고객들이 제 특별한 레시피를 맛보고 웃음을 지을 때의 모습을 기억해요. 그때는 요리가 마법과도 같아서 각 접시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마법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뜨는 고객들을 보고 주방에서는 작은 속삭임들이 들렸어요. 한때 밝았던 분위기는 불안과 의심으로 대신되었어요. 이제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마다 느낌이 달라졌어요. 냄비와 프라이팬이 부딪히는 소리, 스토브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그리고 마늘과 허브의 향기조차도 더 이상 저를 자랑스럽게 해주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미래에 대한 깊은 걱정을 느꼈어요. 제 손길이 사라진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문을 닫은 후 텅 빈 테이블에 앉아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되새기곤 했어요. 요리의 즐거움과 고객들의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킬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제 프랑스 뿌리에 대해 언제나 자랑스러워했어요. 파리에서 자라며 부모님께 요리를 배웠고 모든 식사에는 전통과 정성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프랑스 요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가끔 제 레시피를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까 생각했지만 마음 한켠은 주저했어요. 클래식 요리에서 벗어나면 오랜 세월 쌓아온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걱정했어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그들도 걱정을 나누었어요. 주방의 한 연장자인 자크 씨께서 오베롱 선생님, 가끔은 변화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 보세요. 라고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간단한 말씀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어요. 어려움 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파리박, 어쩌면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영감을 찾아볼 때가 된 것 같다고 결정했어요. 저는 다채로운 전통과 신나는 음식으로 가득 찬 나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날씨는 너무 춥고 음식은 저 같은 셰프에게는 너무 단순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텅 빈 테이블과 찡그린 얼굴들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이 제 요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요. 제가 레스토랑의 큰 창가에 서서 파리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을 때 제 어려움의 무게와 변화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꼈어요. 빈 의자들을 보면서 다시 행복한 얼굴들로 가득 차길 상상했어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어요. 처음에는 제 아이디어가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저는 용감해지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멀리 떨어진 한국과 같은 새로운 재료와 레시피를 탐험하기로 결정했어요. 프랑스 요리에 대한 저의 사랑과 다른 문화의 신선하고 자극적인 맛이 어우러진 요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음식이 단순히 전통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혁신과 발견의 기쁨에 관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것은 저에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제 레스토랑을 살리고 요리의 마법을 되찾으며 파리의 한 셰프도 새로운 것을 사랑하고 기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저는 레스토랑 뒤쪽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날씨가 쌀쌀한 이른 아침이었고 저는 아직 텅 빈 테이블과 걱정스러운 직원들의 얼굴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화벨 소리에 침묵이 깨졌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여보세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부드럽고 익숙한 목소리로 오베롱, 엄마란다. 라고 들렸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항상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여러 문제에 시달리고 있던 저에게 엄마의 목소리는 더 단순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저는 엄마께서 몸이 좋지 않다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에 깊게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충분히 쉬라고 하시고 기분 전환을 위해 어딘가 여행을 가보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꿈꿔오셨던 곳, 바로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한국?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날씨는 바로 여기 프랑스에 있다고 믿었었어요. 저는 한국을 멀리 떨어진 나라로, 날씨는 춥고, 음식은 우리 프랑스의 풍부한 요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곳으로 상상했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말씀을 듣고 잠시 멈춰 서게 되었어요. 엄마께서는 다채로운 시장,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추운 날에도 따뜻함을 주는 맛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마치 바쁜 거리와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어렸을 적 엄마께서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시며 그곳의 멋진 음식에 대해 들려주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저는 모험과 맛있는 식사를 꿈꾸며 넓은 눈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이제 엄마께서 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이 새로운 땅이 제 인생과 레스토랑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전화가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의 부드러운 말씀과 목소리 속에 담긴 희망을 곱씹었어요. 어쩌면 이게 제가 기다려온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같은 일상에 갇혀 오래된 아이디어로 레스토랑을 고치려고 애썼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어쩌면 대담하고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바로 엄마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여행을 상상했어요. 비행기 타는 날, 새로운 나라의 다양한 냄새와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의 웃음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어려운 시기에 레스토랑을 떠나야 한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가족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간다는 생각에 저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어를 잘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엄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이 정말 맛있을까요? 그리고 날씨는 상상했던 것처럼 정말 춥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제가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어쨌든 모든 새로운 모험은 약간의 불확실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까운 직원들에게 이 계획을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저를 항상 익숙한 레시피와 전통적인 아이디어에만 의존하는 모험을 하지 않는 셰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여행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행복과 새로운 영감을 위한 것임을 설명드리자 몇몇 직원들의 눈에서는 걱정과 함께 희망이 섞인 표정을 보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맛, 그리고 레스토랑을 다시 빛나게 할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였어요.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차가움이었어요. 제가 익숙한 부드러운 파리 겨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추웠어요. 공기가 날카롭게 느껴졌고 제 입김이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코트를 더 꽉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이 예상치 못한 추위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와 저는 분주한 공항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제가 눈에 보이는 곳마다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간판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밝았으며 큰 창문 너머로 도시의 모습이 살짝 보였어요. 멀리서 높은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를 볼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은 흥미로우면서도 약간은 겁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저희는 돈을 환전할 작은 카운터를 찾았어요. 그 작은 행동조차도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친절한 직원이 천천히 영어로 설명해 주시는 말을 귀에 깊게 들으며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엄마께서 자리에 앉아 웃으며 저를 바라봐 주셨고 그 따뜻한 모습 덕분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이곳이 파리와는 많이 다르지만 역시 친절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환전을 마친 후 저희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지만 대부분의 말씀이 한국어였어요. 저는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로 응답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다채로운 가로등, 분주한 시장, 그리고 무리지어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도시는 살아있었고 파리와는 전혀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는 동안 저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께서 오랫동안 여기 오기를 꿈꾸셨던 말씀을 계속 떠올렸어요. 새로운 광경과 소리 하나하나가 제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택시 기사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유명한 시장, 아름다운 옛 건물, 그리고 나무가 많은 공원을 가르쳐 주셨어요. 비록 기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자신의 도시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침내 저희는 호텔에 도착했어요. 호텔의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인 느낌이 조화된 모습에 감탄했어요. 로비에는 매끄러운 바닥과 한국의 풍경을 담은 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리셉셔니스트 분께서 미소로 인사해 주시고 짐을 도와주셨어요. 엄마와 저는 신속하게 체크인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바깥은 에너지로 넘쳐 흐르는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길가에는 음식, 옷,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많은 물건들을 파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잠시 걸으며 이 활기찬 장소의 소리와 냄새를 맡기로 했어요. 갓 지은 음식의 향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웃고 때때로 서로 부르는 소리들이 들렸는데 그 언어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걷다 보니 처음 느꼈던 의심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려움을 예상하며 한국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기와 따뜻함이 가득한 곳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눈에서는 설렘이 빛났고 저도 그 설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 여행은 단지 파리의 레스토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여정임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배우고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음식을 맛보며 문화의 아름다움이 제게 희망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요. 제가 이 낯선 땅에서 내딛는 모든 걸음이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임을 믿었어요. 엄마와 함께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어떤 일이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엄마와 저는 현지 음식을 먹어보기로 결정했어요. 한국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고 저도 직접 맛보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서 음식 노점과 식당으로 유명한 작은 동네로 향했어요. 거리는 분주했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밝은 간판, 맛있는 향기,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평소에 프랑스 요리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한국 음식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엄마께서 닭 한 마리라는 요리의 맛을 설명해 주신 기억이 났어요. 엄마는 닭 한 마리가 추운 날에 큰 위로를 주는 따뜻하고 푸짐한 닭 스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요리가 엄마의 말처럼 맛있을지 정말 기대되었어요. 저희는 닭 한 마리라고 간단히 적힌 작은 간판이 있는 식당을 찾았어요. 겉보기에는 소박해 보였지만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식당 안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웃고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큰 솥이 보였고 그곳에서 풍기는 강하고 매콤한 향이 인상적이었어요. 평소에 제가 익숙한 프랑스 요리의 은은한 향과는 아주 달랐어요. 저희는 나무로 된 테이블에 앉았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신 사장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사장님께서는 천천히 영어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식당 내부를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전통적인 한국 풍경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으로 흘러나왔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엄마께서 사장님과 요리의 레시피 및 그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이 요리가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닭 한 마리가 드디어 나왔을 때 커다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에 담겨 있었어요. 통째로 익힌 닭, 각종 채소, 그리고 맑고 진한 육수가 함께 있었어요. 엄마께서 첫 숟가락을 떠드시고는 눈을 감으시며 기뻐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한 입 맛보았어요.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육수는 향신료와 허브가 가득했고 닭은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지금까지 맛본 적 없는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단순한 재료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사가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영감을 받았어요. 프랑스 요리의 섬세한 예술과 이 새로운 대담한 맛들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사장님과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들은 요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가족 전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음식은 사랑과 정성, 그리고 존경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저희 닭 한 마리는 정성을 다해 만들고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요리는 사람들과 그들의 역사를 잇는 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여러 감정을 느꼈어요. 기쁨과 영감,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의 차가운 공기가 더 이상 혹하지 않고 새로운 모험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요리를 맛보고 그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고, 새로운 맛 하나하나가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 같았어요. 저녁에 엄마와 함께 호텔로 걸어가면서 저는 닭 한 마리를 계속 생각했어요. 한때 한국 음식의 단순함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 깊고 풍부한 맛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며 언젠가는 이 멋진 맛들을 제 프랑스 요리에 접목시키겠다고 스스로 약속드렸어요. 한국에서 며칠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탐험한 후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와 저는 다양한 요리를 맛보았고 한국 음식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닭 한 마리의 따뜻한 맛과 정성 가득한 레시피가 계속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어느 날 저는 작은 호텔방에 앉아 노트를 꺼내 제 모든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파리에 있는 제 레스토랑에 가져와서 저만의 스타일로 혼합시키고 싶었어요. 한국 식당에서 들은 친절한 목소리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사장님께서 모든 재료마다 이야기가 있고 가족의 레시피가 대대로 전해진다고 설명해 주셨던 모습이요. 그 이야기가 저를 정말 감동시켰어요. 저는 제 프랑스 가족의 요리 비법도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요리의 예술은 사랑과 역사, 그리고 창의성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셰프팀을 모았어요. 따뜻하고 분주한 주방 한가운데 서서 한국에서의 여정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분주한 거리, 다채로운 시장, 그리고 특히 닭 한 마리의 멋진 맛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단순하지만 강렬한 맛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새로운 요리 방법에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우리는 항상 프랑스 요리를 기념해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결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통과 한국의 신나는 맛을 함께 담은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몇몇 셰프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매일 똑같은 요리만 하며 익숙함에 안주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제가 배운 향신료, 조리법, 그리고 간단한 기술들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셰프 소피는 오베롱 선생님,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궁금해졌어요. 프랑스 요리와 이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섞을 수 있을지 함께 시도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열정이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저희의 첫 번째 실험 요리는 전통 프랑스식 치킨 수프에 한국의 맛을 결합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저희의 클래식 치킨 육수로 시작한 후 한국 요리에서 영감을 받은 몇 가지 재료, 예를 들면 약간의 마늘, 생강, 그리고 신선한 허브를 더해볼 거예요. 어쩌면 한국에서 느꼈던 식감이 있는 작은 만두도 넣어볼 수 있겠어요. 라고 설명드렸어요. 말씀을 드리자 팀원들의 눈에는 새로운 요리를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주방에서는 새로운 에너지로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셰프들이 채소를 정성스럽게 썰고 끓어오르는 육수를 저어주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한국에서의 따뜻한 미소, 친근한 소리, 그리고 모두를 포근하게 해주던 그 음식들을 기억했어요. 한국 향신료를 조금씩 넣으면서 맛을 보았어요. 저희는 두 멋진 세계를 섞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새로운 창작 요리를 선보이기 위해 설레면서도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이번 요리는 프랑스와 한국 요리의 장점을 모두 담은 요리예요. 런칭 당일 레스토랑은 조용하지만 기대에 찬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저는 팀원들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주방에서 보내며 새로운 레시피를 완성했어요. 그 요리의 이름은 한국식 치킨 만두 딜라이트라고 지었어요. 한 접시에는 진한 치킨 육수가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부드러운 치킨 조각, 신선한 채소, 그리고 독특하고 쫄깃한 식감의 작은 만두들이 들어 있었어요. 한국 향신료와 전통 프랑스 허브를 적절히 섞어 넣었어요. 각각의 그릇은 다채롭고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저는 첫 번째 접시를 한 테이블에 가져가면서 희망의 물결을 느꼈어요. 저는 오랜 단골 고객 한 분과 함께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희 새 요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정말 다르면서도 편하네요. 선생님께서 정성을 다해 만드신 것이 느껴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 요리에 두 문화가 어우러져 간직한 따뜻함과 설렘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 내내 더 많은 고객들이 한국식 치킨 만두 딜라이트를 맛보셨어요. 저는 테이블 사이를 걸으며 그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대담한 맛과 부드러운 육수의 조화가 평소 먹던 음식과는 다른 신선함을 준다고 하셨어요. 긍정적인 한마디 한마디는 두 전통을 섞은 것이 옳았다는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또한 기쁜 얼굴로 웃고 있는 직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 변화를 두려워하던 자크 씨도 새 요리가 레스토랑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주방은 이제 모두가 자랑스럽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협력과 창의성의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웃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수고한 시간이 즐거운 축하의 자리로 변해갔어요. 그날 밤 레스토랑의 큰 창가에 앉아 파리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저는 파리의 익숙한 매력과 한국의 따뜻하고 신나는 기운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꼈어요. 제 여정과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도전들을 되새기며 모든 어려움이 이제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다가왔어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제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일의 풍요로움과 깊이를 더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식 치킨 만두 딜라이트 한 그릇 한 그릇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그날 밤 제 레스토랑이 단순히 식사를 하는 곳을 넘어 문화가 만나는 장소가 되었음을 확신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모든 식사마다 멋진 이야기가 담기게 되었어요. 레스토랑 문을 닫기 전 저는 자랑스럽고 희망찬 마음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맛들을 탐구하고 혼합하며 인생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기념하는 요리를 만들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